전자상거래업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쿠팡. 지난해 매출만 41조 원이 넘는 부동의 업계 1위로 급성장했습니다. 대한민국 전자상거래의 절대 강자. 일주일에 한 4번이고 3, 40만 원대로 많이 주문을 하고 있어요. 전 국민이 사용하는 온라인 대형마트? 성인 4명 중 3명이 쓸 만큼 인기가 어마어마하죠. 언제 어디서든 쉽게 마주치는 쿠팡 배달차. 쿠팡은 우리 생활 곳곳에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자, 그런데 전자상거래 1위 쿠팡이 지난달 29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 규모가 무려 3,370만 명이었는데요. SKT 쓰고 있어가지고 최근에 그 유출 사건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았었는데 쿠팡도 터졌다고 하니까 이게 모든 게 안전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것 같아요. 이제 핸드폰 자체가 개인정보는 그냥 써놓고 붙여도 될 정도로 그냥 가벼운 정보가 되었나? 그냥 그렇게 된 것 같은 생각이. 전 국민들이 쓰는 쿠팡이고 쿠팡 시대에 산다는 말처럼 대한민국이 털렸다고 생각할 정도로 큰 사건인 것 같습니다. 쿠팡은 고객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심지어 배송지와 주문 내역까지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배송지 주소록에 저장된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유출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주소록에 뭐 딸 집, 회사 뭐 상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 다 보이피싱에 이용될까 봐 그게 걱정스러워요. 저 포함해서 제 가족분들이랑 제 여자친구 주소까지 다 제 아이디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게 한 번에 다 노출이 됐다고 생각하니까 좀 황당하고 어이없고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국내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된 겁니다. 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이 문제를 처음 감지한 사람은 평범한 쿠팡 이용객 A씨였는데요. 지난달 16일 알 수 없는 발신자에게 메일 한 통을 받은 A씨. 당신의 정보와 잠재적 유출 위험에 놓여 있다라는 영어 문장으로 시작하는 메일에는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주문한 물건의 종류까지 줄줄이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배송지 주소 옆에는 공용 현관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는 정보까지 남아 있었는데요. A씨는 바로 이 사실을 쿠팡에 알렸지만 쿠팡은 충분한 조사 없이 20일에 피해자를 4,500명으로 발표했습니다. 처음엔 그랬죠. 네, 하지만 9일 만에 피해 규모를 3,370만 명으로 정정한 건데요. 처음 발표한 수의 7,000배가 넘는 고객의 정보가 유출됐다는 충격적인 수치를 내놓은 겁니다. 실제 피해 규모가 밝혀지자 시민들은 분노했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조사 결과 정보 유출이 6월 24일부터 시작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즉 고객 정보 탈취가 5개월 전부터 이어졌는데도 쿠팡은 그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믿음이 떨어졌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쿠팡에 대한. 사실 올해 6월부터 시작된 거면 지금 12월이니까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이거를 쿠팡이라는 대기업이 몰랐다는 게 좀 황당하기도 하고요. 이제 소비자들 사이에서 2차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해외 발신 스팸 전화와 IP 무단 접속 기록이 늘어난 게 이번 유출 사고 때문이라는 의혹도 많습니다. 저희가 한 제보자의 연락을 받았는데요. 6월 이후에 이상한 내용의 스팸 메시지가 급증했다고 굉장히 합니다. 국제 발신으로 문자가 많이 오고 있거든요. 스팸 메시지가. 특히나 이제 중국어로 된 것들이 되게 많이 와요. 중국이랑 별 관계도 없는데 계속 중국어로 된 문자가 오니까 좀 너무 걱정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3,37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범인은 누굴까요? 놀랍게도 범인은 쿠팡 내부 전산망을 관리하던 중국 국적의 전 직원이었습니다. 바로 인증 시스템을 만든 개발자였는데요. 내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열쇠와 고객 정보 암호키를 가진 고위 개발자였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이 직원이 퇴사한 후에도 암호키를 폐기하거나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그 인증 시스템을 다루는 어떤 그 개발자라 그러면
상당히 고급 권한을 이제 갖고 있을 지위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퇴사하게 되면 권한을 다 삭제한다든가 사용하지 그러게요. 못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관리적인 부실이 상당히 드러났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수개월 동안 비정상적인 이제 접근이라든가 패턴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됐음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부실했다는 부분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쿠팡은 직원이 퇴사한 뒤 접근 권한을 지우는 기본 보안조차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분노한 소비자들은 해당 사건이 알려진 지 하루 만에 집단 소송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손해배상 움직임이 본격화된 건데요.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인 변호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유출된 정보를 가공하면 생명, 신체 그리고 주거의 안전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정보까지 그 위험이 증대됐다는 점에서 사태가 매우 심각하다.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 이 부분이 강화되고 확대돼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현재까지 12,000명이 넘게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대기업으로서 개인정보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 중과실이 인정이 되면 징벌적 손해로 30만 원 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악의적 피해를 일으킨 가해자에게 일반 배상보다 더 큰 금액을 물리는 제도인데요. 롯데카드의 300만 명 정보 유출에 이어서 SKT는 2,300만 명의 정보가 해킹이 됐었죠. 그리고 이를 뛰어넘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국회는 긴급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나간 사람에 대해서 보안 규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퇴직 직원들은 회사 시스템으로 접근을 할 수는 없고요. 근데 어떻게 접근이 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수사 과정에서 정확히 밝혀져야 된다고 아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조치를 다 취했는데 이 사람이 특별한 기술을 써서 빼간 건지 아니면 회사의 규정이나 관리 체계가 허술해서 빼간 건지 이런 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만 지금 제가 지금 이 자리에 퇴사자 암호키가 왜 폐기되지 않았는지 또 체계적인 문제는 없었는지 국민이 궁금한 핵심은 끝내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쿠팡은 글로벌 인재 채용을 공격적으로 확대해 왔는데요. 하지만 인력 규모에 비해서 내부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겁니다. 결국 국민정보 유출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전 국민이 다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인데 별다른 공지나 대책 없이 이렇게 안일하게 있어도 되는 건지 솔직히 좀 괘씸한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보상이나 아니면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줬으면 좋겠는 게 소비자 입장일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쿠팡으로부터 유출됐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참 이게 불안하기도 하고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3,370만 명이면 사실상 거의 국민 대다수잖아요.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다 보니까 2차 피해가 우려되는데 역대 최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23년 9월에 개인정보법이 개정이 되면서요. 이렇게 유출 사태가 있는 경우에 전체 기업의 매출액의 3%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지난해 매출액이 41조 원. 그럼 이것의 3%면 1조 2천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반복되고 또 이 사안이 중대하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서 3%가 아닌 최대 매출액의 10%의 과징금을 부과하자라는 개정안도 지금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